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국내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좀 약세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플러스 마감했고요. 사실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가 어제 아시아권 증시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내려갈 땐 또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국내 증시가 좀 무슨 장세예요? 지금 개별 장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은 안정화돼 있고 또 이제 증시별로 전 글로벌 이제 증시별로 조금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들 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많이 낮춰지면서 우리가 빅스 지문 봐도 되잖아요. 22, 23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꺾였거든,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전쟁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민감도가 떨어졌고 종목에 포커스 두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계속 종목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비중을 좀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시장 분석하는 거 이제 뭐 크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업종과 종목에 포커스도 가지고 시간을 거기에 분배해야죠.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해야지. 막 지금 시장 분석하고 있고 막 금리 분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하고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지금 수급이 돌리면서 보세요. 오늘 5G 이런 것도 세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수익률 계속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이슈적인 부분들 종목 중심으로 체크해두면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상승해서 2757포인트, 상승 종목수 60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수 240 종목보다 월등히 많았고 거래대금은 뭐 쏘쏘했습니다. 9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최근에 거래대금 높은 수준 9조 원대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도 0.58% 상승 944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 870 종목으로 하락 종목수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제가 좀 깜짝 놀랐네요. 코스피 수급이 외국인들 1,700억 팔았고 기관인 1,800억 샀고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이 8,000억 찍혀길래 이게 진짜인가?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8천억 순매수인데 이게 이제 클래시스 쪽에서 뭔가 좀 발생된 것 같아요. 클래시스 쪽에서 한 6천억 정도 넘게 외국인이 매입한 어떤 형태가 나타났는데 일단 어떤 기사화되거나 이제 공시화된 건 아직 없어서 모르겠고 일단 기관은 뭐 똔똔이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6,200계약을 순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가 꽤나 많네요. 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미국 해외 시장 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2% 정도 밀렸고요. S&P 뭐 떨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금 좋아지면 오르고 조금 안 좋아지면 내려가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니케 증시 0.7% 빠졌고 홍콩 1% 빠졌고 대만 그리고 상해 증시는 약보합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았네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전기전자 섹터에서 3천억 정도 순매도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통신, 금융, 2차전지 화학 이런 쪽으로는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뭐 딴 거 뭐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의료 정밀 클래시스에서 6,600억에 순매수를 하는 흐름인데요. 클래시스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80만 주인데 지금 거래량이 4천만 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뭔가 외국인한테 판 것 같습니다. 블록딜로 추정해본데 정성재 외 5인이 이제 73% 갖고 있고 4,700만 주거든요. 여기서 한 최대 주주 이거 최대 주가를 판 건가 진짜? 이런 기업을 뭐 후속적으로 내용 나오면 이제 봐야겠죠. 일단 최대 주주 물량이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체크해볼 부분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5%였는데 지금 65%로 올라갔잖아요. 60%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3,900만 주 최대 주주가 넘긴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 요즘 워낙 이제
중소형주가 좋죠. 시총 상위주는 오늘 삼성 SDI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들이 좀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고, 가파르게 지금 삼성 SDI가 저평가 메리트 그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LG엔솔, LG화학도 이제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는 뭐 두드러진 모습은 좀 없네요. 그렇죠? 셀트리온은 오늘 1.4% 밀렸고, 삼성바이오 2% 밀렸고, 오늘 바이오 쪽은 조금 조정 받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1% 약세, 2차전지 역시나 강했죠. 에코프로비엠 2.3%, LNF도 6.3% 상승. 이번 1분기 실적이 LNF가 좀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익단으로 좀 별로 안 좋은 뭐 화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안 좋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2% 빠졌고, 위메드는 3.5% 상승했고, 이렇게 좀 되고, 엔터주들은 계속 강해요. SM 다시 또 신고가 돌파 흐름, JYP 엔터도 신고가 연속 내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2차전지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엔캠 이런 기업들 강세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5G가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볼 텐데, 이 5G 관련된 기업들, 뭐 HFR이 뭐 대장이죠. 최근에 14% 급등하는 흐름들. 우리넷하고 코이보는 사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비커스, 이노와이러리스, 텔레피드, 뭐 서진시스템, KMW,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다 이제 5G 관련된 기업이죠. 5G 관련된 기업들 이따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케어젠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좋은 시세 흐름들. OLED 모멘텀 있잖아요. 삼성의 그런 것들 기반한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조금 한번 보면요. 너무나 다양하네요. 뭐 정치적인 것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많이 이제 다양한 어떤 중소형주, 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종목 섹터별 흐름들 보면 역시나 이제 2차전지가 계속 강해요.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소재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랩지노믹스가 이제 무중이죠. 무중 이제 권리락으로 플러스인데 시초가 대비는 좀 떨어졌네요. 야, 시초가가 너무 셌네요. 22%면 털어야죠, 저기면. 그렇게 보면 오늘 바이오는 대체적으로 조금 약세였는데, 태고 사이언스가 오랜만에 이제 9% 넘는,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슈는 있으니까, 또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슈는 올해 상반기 있으니까 언제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루트로닉 미용 관련주는 계속 이제 상승세 이어가는 형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강했는데요. 코오롱 인더 7%, 효성 첨단 소재도 9% 상승. 뭐 JC케밀카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하나솔루션, CS 윈드도 이제 플러스 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갔던 것 같고, 오늘 사이버원 같은 기업도 뭐 백신 패스 관련된 기업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백신 여권. 그래서 11% 급등하는 흐름 나와줬고, 이글루 시큐리티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좀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강해요. 뭐 드림 시큐리티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움직임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비고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한번 움직일 때 됐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종목별로는 활발하게 움직임이 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제 그 종목별 장세가 뭐 너무나 명확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측면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 오늘 뭐 삼성 SDI 정말 시장을
찍고 있습니다. 1000억 들어왔고요. LG에너지 솔루션 370억 해서 SK이노베이션 270억. 이거 약간 좀 이제 물적 분할을 할지 말지 막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규제가 걸렸잖아요. 정부 규제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롯데케미칼, 네이버, 카카오뱅크, 효성 첨단 소재, 삼성 SDS. 요거 이제 저점 찍을 거라고 얘기 그때 드렸었는데, 진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그 뒤로 계속 올라왔네요. 신한지주, 솔루스 첨단 소재, 2차전지가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클래시스, 루트로닉, JC스 메디칼, 미용 쪽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엔캠, 나노신소재, 이런 쪽,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쪽으로, 뭐 사마네트웍스, CJENM, 에너지 벅스 이런 기업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순매수 상이, 야, 클래시스 진짜 이거 대주주가 외국계한테 뭔가 팔았으니까 외국계 지켜 있겠죠? 속도로 나면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5G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오랜만에 5G 짚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세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뭐 HFR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중장기 평선 위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전고점도 타진할 어떤 기세인데요. 5G 섹터가 참 좋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또 일정들이라든지 기대되는 부분 포인트들이 있는지, 또 이제 애널리스트 전문가분들, 이 섹터 전문가분들의 리포트를 하나금융하고 신한 쪽 보면서 좀 체크해드리죠.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 하신 부분인데, 현재 이제 5G 기지국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만 개, LTE 기지국 대비해서 20% 수준에 불과하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5G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LTE 쓸 때랑 큰 차이는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용자들이 그런 어떤 뭐 불편 사안이라든지 LTE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트래픽 증가가 이제 계속 발생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더 진보된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5G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6G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5G에 대한 투자는 일어날 걸로 보는데요. 그 속도라든지 또 폭 자체는 조금 뭐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래픽 증가 감안 시에는 금년 2분기 이후 점진적인 투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미국의 DC 네트워크 2022년 7월, 올해 7월 달에 5G 본격 상용화 예정이고, 국내 일부 장비 업체가 4월 구매 주문서를 받고 6월 매출 발생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예상입니다. 과거에 이제 굉장히 확신하는 어떤 리포팅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게 또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좀 센 어떤 의견에 좀 기대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물려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하고 또 더 스터디를 해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전망, 이건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미국 버라이즌 C밴드 주파수 클렌징 작업 빠르면 올해 말 완료 예정이다. 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3년에는 3, 4기가헤르츠 투자 급증 양상 보일 것이다. 6월 이후 재차 국내 장비사 매출 급증이 예상된다 해서 봄, 여름쯤에 뭔가 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 4월부터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G 가입자 증가를 기반으로 높은 이동 전화 ARPU 상승 전망할 걸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증가할 걸로 보는데,
카펙스 내 5G 네트워크 투자 비중 상승이 불가피할 듯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화웨이가 상당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매출도 이제 많이 급감했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5G 규제 지속 그리고 반도체 부품 조달 이슈 심화되면서 22년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후지스 같은 업체들이 반사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점. 1분기엔 비수기 영향으로 사큐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 장비주 실적 부진 예상되나 전년 동기비로는 실적 호전 전망되고 6월 달에 매출 급증으로 2분기엔 실적이 다시 호전될 전망이다 해서 6월 달에 대한 매출 급증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5G 장비주의 경우엔 1Q 실적보단 4월 수주에 결국 이거 수주 산업이잖아요. 장비주들. 그래서 실적 나오는 것은 후행적인 거니까 수주를 따는 부분, 수주를 딸 걸로 기대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간에서 주가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호전주로는 이노와이어리스 4월 수주 관련해서는 RFHIC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으니까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를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5G 관련된 산업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2년은 21년과 작년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년 작년 상반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죠. 삼성전자 버라이즌 공급이 시작되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의미 있는 회복세가 확인됐다. 그러다가 9월 기점으로 버라이즌의 오더가 급감하면서 하반기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 항공사 주파수 간섭 논란이었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버라이즌의 C밴드 대역 서비스 시점이 잠정 연기됐다는 점,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더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제 장비주가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밸류를 높게 쳐주지 않는 이유가, 소재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든 우리 디스플레이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비는 한 번에 수주받고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설비 투자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게 예상했던 시점에서 안 나와버리면 아예 주가는 박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기대 때문에, 사이클상 기대 때문에 오르는 구간이 있었다면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보다는 더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비주들이 다른 업종 대비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어떤 형태가 됐었고, 22년 1월, 올해 1월 19일 기점으로 공항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통신사들의 C밴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런 논란이 당시 이제 오더 급감한 이유가 조금 일단락됐고 어느 정도 소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3월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벤더들의 버라이즌 및 국내 통신사양 공급 재개가 확인된다. 관련 벤더들의 상반기 실적 가시성은 21년과 마찬가지로 확보됐다. 결국 22년의 관건은 하반기다.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건 이제 미리 움직이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 하반기 대 올해 하반기. 결국 이제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하반기도 긍정적인 공급 동향 및 실적 흐름을 예상한다. 그 이후로 이제 첫 번째, 버라이즌 및 여타 통신사들의 투자가 급증한다는 거죠. 작년 10월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추가로 진행됐다. 해당 경매에서 AT&T, T-모바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2년 북미 통신사들의 본격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국 신규 사업자 진입. DC 네트워크가 제4 통신사로 진입한다. 야, 미국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했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3대 통신사 말고는 지금 4이동통신이 안 되고 있죠. 진입 조건은 23년 6월까지 5G 기지국 3만 개 이상 구축, 미국 내 커버리지 70% 의무 달성.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본격 투자 확대 속에서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외 투자, 지역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5G 투자가 다소 좀 연기된 측면이 큽니다.
그게 또 이제 주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고, 글로벌 전반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적응도는 높아지고 있다. 일본, 유럽, 캐나다, 인도 등에서도 5G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이제 작년에는 미국에 좀 기댔죠. 다른 국가들은 좀 아직 할 여력이 없고,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올해는 다른 국가들, 일본, 유럽, 캐나다, 인도도 5G 투자 재개될 걸로 예상된다는 점, 삼성전자 벤더들의 해당 지역향 공급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라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하반기가 작년 하반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수주, 어떤 가능성들, 실적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투자 포인트가 프라이빗 5G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화망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3대 통신사만 이제 5G 이런 사업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풀어줬어요. 너무 투자 안 하니까 프라이빗, 그냥 기업들도 5G 너희들 해도 돼. 이렇게 이제 풀어준 거죠. 정부가 이제 규제를.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이 5G 특허망, 이제 네이버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5G를 이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서비스하고 싶은 지역, 뭐 자기들 회사 지역을 하겠죠. 근방을. 그런 어떤 게 이제 프라이빗 5G인데 1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호로 LG CNS, IT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LG CNS가 이제 이쪽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점점 더 이제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죠. 5G 시장이. 그래서 네이버를 시작으로 22년 국내에서도 특화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비사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방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LG CNS, 한국전력 등 특화망 수요 기업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비사는 단일 1,000억 이상의 장비 공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 장비사들에게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고, 최선호주는 HFR, RFHIC, 기가레인을 꼽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의 공급 재개와 함께 관련 벤더들의 실적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서 직납 공급사 중에서 해외향 수주를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빗 5G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업체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서 직납하는, 이제 삼성전자 거쳐가지고 이제 삼성 공급에서 삼성전자 그쪽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직납 이제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프라이빗 5 쪽에 높은 또 실적 가시성이 있을 수 있다. 1분기 실적 개선 속도를 기반으로 HFR, RFHIC 그리고 기가엔을 선호주로 제시한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증가세를 보일 에이스텍과 이노와이어리스도 관심 종목으로 함께 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조금 이제 굉장히 딥하게 뎁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쭉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고, 5G 분야 지금 성장 섹터를 계속 돌려가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주시장이. 그만큼 5G에도 뭔가 이제 흐름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저도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데 좀 두고 보고 조금 더 이제 저도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렸고, 왜 올랐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거 하나 체크해볼게요. LG CNS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특화망 2호 사업자가 됐다는 건데, 과기정통부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통신사 아니라도 이제 요 5G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8GHz 대역을 포함한 주파수 대역을 허용했고, 이걸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신사들이. 지능형 공장, 5G 융합 서비스 등 도입하겠다 해서 스마트 팩토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결국 이제 그쪽에 굉장히 빠른 5G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로봇이 막 돌아가고 있고, 그런 어떤 지능형 공장, 또 여러 가지 5G 융합 서비스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서비스를 하겠죠. 자체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예. LG CNS는 5G 특화망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한다. LG CNS는 LG 이노텍 구미 2공장 내 구축에서 인공지능 비전 카메라를 통한 불량품 검사, 무인 운반 차량 운용, 작업자에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도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 자율주행 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특화된 4차 산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5G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과기정통부 차관은 올해 이음 5G를 지능형 공장, 의료, 물류,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LG CNS 사례에서는 AI, 무인 운송 차량,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VR, AR 등이 이 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이 5G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좀 한글로 많이 썼네요. 그렇죠? 혼합현실, 디지털 복제, 디지털 트윈,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등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연결되는 등 수요 기업별 맞춤형 5G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런 사설, 사설의 이제 특화망이 많이 이제 또 투자가 될 걸로, 사업자가 이제 나오게 될 걸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5G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좀 피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독 기사인데요. 이것도 한번 처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가 이제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카카오 헬스케어를 이제 신설했죠.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이제 진입하는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 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조직화해 가지고 이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관 대상으로 B2B 사업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 목적에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죠. 인공지능 기반의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카카오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업화를 우선적으로 좀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랜 기간 이제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또 손을 대니까 이 헬스케어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펴져나갈지 궁금해지고요. 카카오 헬스케어는 의료기관, 스타트업과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개별 병원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AI 기술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제 병원 쪽을, 의료기관을 정복하겠다는 것 같네요. 의료기관과 손잡고 의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구글처럼 병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병원 업무의 어떤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해서 규제 범위에 들어가면 또 의사협회 뭐 정부 딴에 이제 또 이제 너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선을 긋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뭐 고객, 국민들 어떤 대부분이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맞춤형 건강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유전체 분석 같은 그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크로젠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 인수할 가능성도 있죠. 뭐 지금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카카오의 어떤 카카오 헬스케어의 이제 M&A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런 기술을 단번에 카카오가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인수해서 아니면 뭐 제3자 유증 받아가지고 지분 투자 해가지고 혈맹 관계 맺어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진입하고 법인 설립해서 본격화하는 부분은 저는 헬스케어 업종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가 과거에 이제 해왔던 방식들을 보면 M&A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이 관련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타겟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국내 이제 뭐 유전체 분석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 맞춤형 의료 정밀 회사들 있죠. 예, 정밀 치료, 정밀 진단 기업들. 그런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AI, 인공지능 이제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이 제가 볼 땐 상당히 보세요. 카카오 벤처스가 루닉 같은 기업, 스탠다임 같은 기업, 이 AI 의료잖아요. 신약. 그 루닉 이제 아시듯이 AI 의료 이쪽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게 됐다. 확실하게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새로 이제 새 정부 이제 인수위 있죠? 예, 이쪽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서 양자 컴퓨팅을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쪽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 기술을 세계적으로 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발언 정책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지만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넷, 코이버 이런 어떤 관련 기업들, 뭐 통신 뭐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요. 뭐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또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하면서 뭐 관련주로 좀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계 1위 ARM 이제 영국 회사죠. 인수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 인수는 아닌데, 야, 그래도 이거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가 이제 퇴짜 맞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독과점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지금 부족한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근데 이 기업을 컨소시엄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인수 컨소시엄에 들어가가지고 인수하게 되면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게 많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밸류를 못 높여주는 이유가 시장에서 이 성장하는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 부분을 굉장히 이제 M&A 통해서 이제 비중 있게 높인다든지 이제 사업 부문 안에서. 근데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휴대폰하고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가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숙 단계 두 시장이 두 사업 부분이 이익을 많이 내도 밸류에이션은 높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이 많이 나와야 높은 밸류를 이제 매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SK하이닉스가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죠, 얘기는. 저번에 이제 키옥시아 쪽에 이제 인수를 했을 때랑은 다르죠. 그때는 뭐 낸드였기 때문에, 낸드도 뭐 우리 메모리인데 그걸 어떻게 밸류를 높게 쳐주겠어요. 근데 요건 달라요. 요거는 밸류를 높여주고 또 주가도 껑충 뛰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호 부회장이 이제 컨소시엄 논의 중이라 했다는 부분들, 야, 이게 얘기를 꺼낸다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가볍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 주총에서 얘기한 겁니다. 주총 직후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지 기자들이 묻자, ARM은 한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략적 투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모멘텀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고, 이 ARM은 이제 소프트뱅크 자회사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소프트뱅크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인수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이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 결국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AP 등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선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2020년 9월 엔비디아의
ARM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경쟁 당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업계에서 SK하이닉스가 ARM 지분을 노리는 이유로 신사업에 빠른 안착을 꽂고 있다. 키파운드리 인수를 계기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부분을 빠르게 이제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검토 단계로 뭐 결정된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인수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네요. 두 번째네요. 주주들에게도 ARM도 사고는 쉽다. 꼭 최대 지분을 사서 컨트롤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인수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뭐 주주 환원도 늘리겠다 하면서 SK하이닉스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인 것 같고, 그만큼 또 이제 SK그룹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기업이고, 또 앞으로도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SK하이닉스가 이대로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수합병을 큰 거를 대여를 하나 잡을 것 같아요. 계속 키옥시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키파운드리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M&A로. 결국 기업의 캐파는 M&A로 키우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 다 M&A로 컸는데, 그렇잖아요. 국내 이제 사실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대 M&A도 진행해야죠. 그래야 이제 글로벌 무대에 딱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또 높은 성장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SK하이닉스가 그런 것들을 잘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계속 커버하면서 이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그리고 시장 마감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니까 이 영상 말에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마 뉘앙스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편해진 느낌으로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월달에 참 힘들었죠. 저도 참 말이 안 떨어지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말하면서도 좀 끊기고, 그때 좀 몸이 안 좋기도 해서 뭐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막 3분에서 5분씩 끊어가면서 이제 영상을 막 만들었었는데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영상을 꼭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이제 그 시기는 견디면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는 건 계속 요동치잖아요. 또 숫자가 그렇게 변동하고 숫자가 깎이는 걸 보면 이거 진짜 우울증 안 생기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시기는 또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다지면서, 또 많은 경험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 살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충격이나 이런 어떤 뭐 그런 거에도 무뎌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예를 들면 뭐 충격받은 것들, 이런 것들, 주변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별의 아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나이 들수록 뭐 상가집 또 많이 가보고 뭐 이런 것들 겪다 보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하여튼 뭐 3월 마지막 거래일, 3월 수고 많으셨고 1분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4분기 정말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또 봄 꽃들과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